그래서 얘가 함수인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9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3x예요. 그러니까 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밑하고요 지수에 그러니까 모두 변수야.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밑하고 지수에 모두 변수. 그러니까 지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로그거든요. 지수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뭐냐면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 그리고 힌트가 있어. 그러니까 뭐가 힌트냐면 여기 밑이 얼마인 로그냐면 3인 로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밑이 3인 로그를 씌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씌우면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그 쓰고 3의 fx가 된다는 게 굉장히 주의할 점이에요. 그냥 y가 아니라 로그 3의 fx가 된다는 게 되게 주의할 점이고, 그럼 이거 이퀄 자 로그 3이라고 쓰고요. 9x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3의 x다라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왜 편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자면 플러스고 분모면 마이너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로그 3의 9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3의 x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3의 x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귀찮아 얘가. 귀찮은데 그거 있잖아. 지수를 밖으로 뺄 수가 있어. 그래서 간단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로그 3의 9라는 건 그냥 어차피 3의 제곱이니까 2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얘를 놓고 봤을 때 이쪽은 뭐냐면 자 플러스 자 로그 3의 x를 그대로 두시고, 여기는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곱해지는 거니까 로그 3의 x 마이너스 2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누가 봐도 반복되잖아. 그래서 당연히 로그 3의 x라는 걸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쪽에는 t라고 치환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얘가 3분의 1부터 3까지니까 x가, 그럼 얘가 3분의 1 집어넣으면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3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되게 주의해야 돼. 되게 엄청 완전 대박 로그 3이. 그래서 로그 3의 fx가 로그 3의 fx. 그러니까 뭐 그냥 y라고 써도 되겠죠. y 로그 3의 y y는 fx니까 로그 3의 y라고 그냥 쓰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쓸게요. 왜냐면 x에 관한 식이 아니니까. 그랬을 때 여기는 얘가 이쪽 t고 얘가 t-2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퀄 자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자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이만큼의 값은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1 그죠? 그러면은 이게 1이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이쪽에 이렇게 내려서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부터 얘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은 필요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면 되냐, 233번에서 구할 게 뭐냐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이제 아싸 5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하고 2 더하면 3이고 3에서 2 빼니까 이쪽은 1이니까 이렇게 쓰고 폭망한다고. 라지 m이 5고 스몰 m이 1이라고 하면 폭망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건 y인데 얘는 뭐냐면 로그 3의 y야. 돼요? 그렇잖아. 그럼 내가 y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로그 3의 y라고 하는 게 5부터 1까지 어떤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짧아 씨. 자 그럼 얘를 y로만 바꾸면 자 y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로그 3이라고 쓰고 그러면 로그 3이라고 쓰고 3의 5승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로그 3이라고 하고 3의 1승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y로 바꾸면 y의 범위는 3의 5승부터 3의 1승 사이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바꾸면 끝이에요. 그래서 y의 범위를 다시 써줘야 되니까 반드시 로그를 씌울 때는 이거를 되게 강조해 주셔야 돼요. 좀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막 풀어놓게 야 나 천재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다 풀어놓고 망하면 슬프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보시면 되는 거고. 230
실수 전체 집합.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래, 그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러니까 뭐 다는 안 할 거고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만 좀 할게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 나 같은 경우는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f 쓰고 2 마이너스 x 이퀄 f 쓰고 2 플러스 x 이퀄. 그러니까 이쪽은 기함수에다가 여기는 뭐냐면 x 이퀄 2에 대한 대칭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x 이퀄 2에 대한 대칭 이렇게. 그것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귀찮아지는 거죠. 어떤 그런 조건들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지금 꺾이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본다라고 시작하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쪽은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쓱 이렇게 갑니다. 하고 이렇게 가고,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럼 얘가 이제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얘가 1이고 이쪽이 2고 이쪽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쓱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그거야. 그러니까 얘는 2에 대한 또 대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럼 2에 대한 대칭이면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있고, 그다음 얘는 이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뭐냐면 4가 되는 거고 이쪽은 지금 6이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또 원점 대칭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위쪽에 있으면 이쪽은 아래쪽에 존재하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쓱쓱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확장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이 밑에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또 2에 대한 대칭이잖아. 그러면은 위 아래 아래 위야. 그럼 얘가 위 아래니까 아래 한 번 더 가고 다시 위쪽으로 가는 이런 식의 어떤 형태로서 그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그려야 돼 결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아까 내가 했던 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겠죠? 이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10부터 마이너스 10까지니까 여기까지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0이잖아, 그죠? 이렇게 여기 8이고 이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게 원점 대칭이니까 6부터 이쪽이 지금 아래에 있으니까 이쪽은 위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 위 한번 쓱 갔다가 여기 마이너스 8이 되고, 이쪽이 지금 위에 있었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면 아래쪽에 존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원점 대칭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이 된다.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지. 어차피 0,1을 지나기 때문에 사실은 2분의 1 x 같은 경우는 이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러니까 얘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릴 줄 알아야 다른 문제를 푸니까 그냥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냥 내려. 쭉 내려요. 그냥. 10까지니까 여기가 10이잖아. 1개, 2개, 3개, 4개, 5, 6개. 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진짜로 실제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기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저런 식으로 함수의 대칭성 같은 걸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면 저렇게 나오는 건 좀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거든. 근데 생각보다는 저 조건을 틀어가지고 좀 그지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아마 좀 그런 짜증나는 책들을 보면 좀 조건들이 좀 이상하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줄 알아야 그걸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235. 235랑 236, 247. 어씨 이렇게 많지? 자, 247. 그래 이런 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246, 247 있잖아. 그런 경우를 좀 풀어주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250번, 251번이잖아, 그죠? 250번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나온 거라서 250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251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되고, 근데 약간 시간이 좀 뭐 애매하긴 하니까 우선 좀 풀어보고 그다음 시간 보고 좀 생각해보죠. 자 봅시다. 235번 그죠? 235번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나 되게 충격적인 얘기 들었잖아. 뭐 아까 그렇게 충격적인 건 아닌데, 야, 그 요즘은 롯데월드가 퇴물이라며. 그쵸? 에버랜드가 그거라며. 갑 아니에요? 그래? 나 근데 나 서울랜드 망한 줄 알았거든요. 서울랜드 아직도 한다며. 그러니까 약간 뭐지? 에버랜드가 너네가 가는 거고, 롯데월드는 약간 퇴물이고, 약간 그 틀닭들이 가는 거고, 틀닭 딱딱딱 이런 거 있잖아. 틀리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랜드는 초딩들이 간다며. 아니야? 뭐지? 아까 애들이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던데. 그리고 아직도 코끼리 열차는 한데 그거 연기 안 나니? 야, 나 어렸을 때도 있던 건데 지금까지 있으면 어떡해? 오씨. 아 물론 다른 걸 하겠지만 깜짝 놀랐어. 코끼리 열차. 어쨌든 기기 235번. 자, 함수 y는 3의 x제곱 분의 나 이런 것만 질문 있으면 뭐 그냥 거의 한 10분 안에 한 10문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짱 좋아요. 자, 3의 2x 플러스 3의 x 플러스 9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한 10년 동안 밀었던 공식이 있거든요. 애들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 이렇게 하트 공식이라고 이렇게 물론 얘는 약간 아디다스 같은 느낌이긴 한데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누면 3의 x고요. 이렇게 나누면 이거 1이고요. 이렇게 나누면 그냥 3의 x승분의 9예요. 그럼 이거에 지금 뭐냐면 그냥 뭐를 최소값을 걸어. 최소값. 끝났어. 이거야. 이거. 얘는 고정이니까 뭐 상관없다고 치면 마지막에 더해준다고 치면 여기 두 개는 그냥 무조건 이러시면 돼요. 양수 두 개의 합. 양수 두 개의 합. 항상이야. always. 두 루브야. 두 배 루트고. 보다 크거나 산술기야. 이게 차라리 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공식 중에 하나일 거야. 차라리. 그러니까 야 백날 이렇게 외워봐라. a 플러스 b가 두 배 루트고 2루트. 외워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양수 두 개를 합하면 양수 두 개 합은 무조건 뭐냐면 두 배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냥. 무조건. 자, 그래서 그냥 깜찍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곱하면 9가 나오니까 2, 3은 6이니까 6에다가 제발 1을 더해주세요. 그게 최소값이야. 7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것이 항상 또 그 등호가 성립하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등호가 약간 포커스거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걸 쓰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두 개 갖다 오세요. 제발. 트러스트 미. 자, 그럼 이거 이러면 얘는 9의 x제곱이 9니까 x는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아셔야 될 거야. 얘야 그냥 최소값 구하면 끝인데 보통은 산술기하는 이거 같을 때란 말이야. 무조건.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둘레가 일정할 때 있죠. 둘레 일정할 때. 둘레 일정할 때 그 넓이의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얘는 같을 때야. 두 길이 같을 때 그냥 그렇게 그냥 기억해서 넓이를 그냥 때려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은근 그건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잖아. 두 개를 더한 게 이게 둘레 길이잖아. 둘레가 일정하면 이쪽은 두 개가 똑같을 때 넓이가 가장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지.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이거까지밖에 못 가. 아무리 커져봤자 여기는 이 합까지밖에 못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쪽은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이제 이걸 써먹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도 기억해두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쓱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괜히 막 이렇게 뭐 쓸 필요 없고 만약에 넓이 같은 게 나온다고 치면 그냥 같을 때야.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별거 없을 것 같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46번, 247번 내 생각에 46, 47 정도 풀고 50, 51? 50, 51, 50, 51 이거는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간 좀 볼게요. 좀 볼게. 해야 될 것도 있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자 보자. 249번은 그 질문이 아닌가요? 보통 애들이 이거 249번 질문하는데 속으로 난 안 풀어서 모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안 풀어봐서 모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설마? 이렇게 하자. 내가 249번을 풀어줄게. 왜냐면 249번을 풀어줄 테니까.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248번도 질문일 것 같거든요.
근데 249번만 좀 해줄게요. 249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 이것도 되게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하고 얘네 두 개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요즘에 나온 거고 솔직히 올해 내 생각에 250번 같은 경우나 251번 같은 경우는 아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고 오셔야 될 거야. 내 생각에 뭐 설날이라고 띵까띵까 하다가 막 그지? 내가 말했잖아. 설날에 혹시 책 들고 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그죠? 친척집에,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보고 생각해 보는 게 낫거든요. 250번 같은 경우는 살짝만 좀 다르게 생각하면 되게 나름 쉽게 풀 수 있고요. 251번은 좀 꼼꼼하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251이 좀 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250번은 약간 좀 머리를 좀 쓰면 나름 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아마 그게 그리고 목적이었을 거야. 이 문제를 낸 목적. 그래서 아마 249번에 있는 걸 힌트로 가지고 250번을 접근하면 풀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이 두 개는 하여튼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자 대신에 246이랑 247번을 좀 같이 봅시다. 이거 써줘야 될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기본의 내용 안에서 심화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을 좀 얘기해 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오늘 247번 같은 경우나 249번 같은 경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얘기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기억을 잘 하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우선 246번부터 갑시다. 246번. 요즘 유튜브 댓글 보는 재미로 살아요. 댓글이 좀 달리거든요. 근데 정말 댓글이 하나같이 다 악플이야. 원래 선플과 악플의 그런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비율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다 모든 게 악플이야. 나 안 지웠거든요. 하나 빼고. 약간 어떤 분이 되게 분노 조절 장애이신 분 같은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 거는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될 것 같아서 그거 빼고 하나 지우고 나머지 안 지웠거든. 재밌어요. 거기 뭐지? 이번에 최근에 달린 게 노잼이래. 슬퍼졌어. 그래서 원래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수학 강사님들 중에 그나마 내가 덜 지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요즘은 약간 내가 늙었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싫어, 안 되는데. 자, 다행히 6월달 되면 젊어지잖아. 젊어지니까 좀 더 약간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죠? 미안해, 잘못했어. 자, 246번 y는 로그 그다음에 2의 3분의 x, 2의 3분의 x 이렇게. 자, 요거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a라고 한데,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이라고 하죠. 중학교 도형. 그러니까 그거를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솔직히 잘 알고 있을 것까지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얘가 이쪽이 지금 a란 말이야. 그러면은 최소한 이게 지금 y가 0이니까 이쪽이 1 되는 거니까 얘가 3이라는 거는 알 수 있으면 이제 얘가 기본이 되겠죠. 이게 출발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B와 y축에 있는 점 C에 대해서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자, 그러니까 좌표 관찰의 틀 있죠. 좌표 관찰의 틀. 좌표 관찰의 틀. 되게 많이 볼 거거든요. 좌표를 관찰할 때 제발 뭐를 많이 만들면 되냐면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직각삼각형이 되게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정사각형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럼 야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만들 때 여기서 약간 피처링이 수선해봐야 돼. 수선해봐. 수발. 냄새나는 수선해봐.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야.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내리면 수선해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사각형이면 이거 다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같다 이렇게 돼요. 다 똑같다. 근데 여기서 직각이야. 표현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야 그러면은 이것을 동그라미랑 서클이라고 하면 얘는 x요. 그럼 동그라미랑 x를 더한 게 몇 도일까? 90 그지? 디그리. 자 그러면 여기가 x인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게 무슨 셈이가 되는 거야?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동? 합동이요. 그치? 음리? 오미? 자? 이거 얼마야? 3이.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진짜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이랑 저 직각삼각형이랑 무슨 동이니까? 합동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도 얼마가 될 거예요? 3이 될 거예요. 돼요? 그러면은 여기 알 수 있어. 왜? 자, 야, 이게 3이라는 건 y 값이 얼마야? y 값이 3이라는 얘기야. 대입하라 그랬잖아, 그죠? 좌표를 대입해야 돼요. 어차피 결국은. 그러면 y가 3인 거니까 이게 3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은 당연히 2의 3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야? 이거 8, 3은 24니까 x가 24잖아. 이게 미친 거야. 제발. 이거는 되게 도움이 될 거야. 이거는 그냥 뭐 이게 뭐 내용을 엄청 잘 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쪽 같은 경우는 이게 24,3이라는 걸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얘가 21이니까 이쪽에 있는 이만큼의 길이도 21이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이게 돼야 돼. 그 뭐라 그럴까? 머리가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27번. 여기는 내가 이걸 써줄게요. 엄청 중요한 거고 아마 되게 많이 써먹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도 써먹을 거기 때문에. 근데 보통 지수로그 함수 나올 때 그 응용에서 나올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래서 어떤 걸 먼저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냐면 249번 있죠. 이걸 보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이게 좀 더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많이도 안 써줄게요. 그냥 필요한 것만 쓸 거야. 그러니까 여기 기본이니까 꼭 제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가 지금 A고 이쪽이 지금 A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Y는 쓰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A인 거야. 돼요? 그죠? 자, 그럼 1번. 이거예요. 이렇게 45도. 무조건 45도. 45디그리야. 그래서 그 길이 B가 1대 루트인 거야. 45도. 되게 이게 그러니까 각도가 45도라는 거랑 30도라는 거랑 60도라는 게 되게 자주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라고 보면 이런 식의 직각삼각형에 대한 형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러니까 꼭 얘뿐만 아니라 얘는 45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썼지만 1대 루트 3대 2를 써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30도, 60도 그렇게 되는 것 중에 얘는 어쨌든 그냥 1대 루트이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야. 정말 무조건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생각보다 이걸 잘 안 쓰더라고. 야, 이거 그냥 x 플러스 y 이퀄 a라는 거 아니야? 돼요? 그럼 어디 있는 점이든 무조건 x 좌표와 y 좌표의 합은 뭘로써 일정하다는 얘기야? a로서 일정하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표의 합이 일정하다? 좌표의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무조건 쓰셔야 돼. 얘가 기울기 1인 직선의 특징이야. 이거는 모르면 그냥 그죠? 저는 수험생을 포기했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얘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본이건 뭐건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니까 제발 부탁할게요. 그리고 특히 이런 거는 뭐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같이 나와요. 역함수랑도 역배로서 같이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런 거 자세하게 하긴 좀 그러니까 우선 이것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제발. 자, 그걸 이용해서 자 249번을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못 냈어요. 이거 문제 잘못 낸 거예요. 이거 보면 좀 약간 어이가 없어요. 자, 내다 말았어. 그래서 다행히 이게 평가원이 아니라는 거에 다행임을 느껴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인데 두 개가 역함수 관계 있어. 로그 2x랑 2x랑.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대칭성을 어쨌든 볼 거란 이야기니까 249번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x가 이악 하고 올라가는 거고 로그 2x는 이악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역함수 관계랑 되게 밀접한 근거를 갖고 있을 거거든. 왜냐면 야,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수직이란 말이야. 이렇게 대칭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얘랑 얘도 똑같을 거야. 그걸 이용해서 250번을 살짝 틀어보면 돼요. 약간 얘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면 되게 내가 센스가 좋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잘 낸 거거든요. 250번. 그러니까 하여튼 다음 시간에 봐드릴 테니까 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보시고 그러면 이제 A하고 B하고 C야. A하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야. 그래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삼각형 OBC의 넓이가 40이라 그랬고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쓱 이렇게 갑니다. 40 이렇게 딱 되는데. 자, 그럼 블레스. 자,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닐까? 이 넓이가 40이래. 야 근데 이렇게 되면 야 이쪽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이나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이나 결국은 이게 수직 아니에요? 높이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잖아. 높이가 똑같잖아. 그럼 높이가 일정하면 그럼 결국은 삼각형 넓이의 비를 구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얘는 뭐냐면 무슨 변의 길이 b가 되는 거지? 몇 변의 길이 돼요? 그거잖아. 그렇게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AB랑 BC랑 3대1이라고 그럼 3대1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3대1이거든요. 그럼 넓이 B도 몇 대 몇인 거야? 3대1인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120 돼요? 근데 얘가 무슨 층이라고요? 대칭이라고요. 그럼 얘가 40이니까 이쪽도 얼마야? 40이 돼요? 오케이? 야 그럼 봐봐라. 야 어차피 이거 이 갔다가 이 내려오면은 이것도 야 이것도 넓이가 200이야. 여기 200이잖아. 그렇잖아. 야 그럼 이거 넓이 얼마야? 400이죠.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아니야? 직각 이등변이라며 그지? 그러면은 이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20. 끝났어. 돼요? 왜? 내가 왜 잘못했다고 했는지 알겠죠? 야 이거 구하래. 야, 이거 구하랬는데 야 어차피 이거 직선 있잖아. 그치? 직선 여기 몇 컴마 0이에요? 20,0이죠. 여기 위에 모든 애들은 여기 위에 모든 점들은 이 직선의 모든 점들은 x좌표랑 y좌표 한 게 무조건 얼마냐? 20이야.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20이야. 답이야. 아니면 제 머리털 쥐어 뜯으세요. 알겠지? 이게 기울기 1인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이거 쓰는 거야. 몰라 이걸 의도해서 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우리가 갖다 쓰시면 끝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249번은 좀 되게 직접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약간 그게 좀 식상해졌나 봐. 그래서 250번 같은 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50번도 그냥 그것만 한번 볼게. 뭐 이걸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모르겠는데 AB가 지금 2루트라고 했거든요. AB가 2루트.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는 줄 알아요? 이렇게를 무조건 만들어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게 되게 기본적인 어떤 틀을 보는 거야. 그럼 얘가 2루트이면 야, 누가 봐도 1대1 대 루트 2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이거 여기 얼마야? 이거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하고 그러니까 옮기면 여기가 길이가 2고 이쪽 길이가 2란 얘기예요. 돼요? 물론 얘를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몰라. 근데 기본적으로 걔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란 이야기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야. 그래서 물론 얘는 몰라.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얘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거란 이야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아놓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247번을 볼게요. 247번. 247번. 자, 그림과 같이 247 일사분면에 있는 차라리 이런 게 재밌어.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거 지겨운 거 해봤자 뭐 그렇게 막 감흥이 없잖아. 근데 이런 거는 좀 어려워도 막상 진짜 적용이 되면 은근 할만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얘는 어쨌든 간단한 것만 알려준 거니까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해석할 때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 247번 갑시다. 일사분면에는 곡선이 있대요. 이렇게 위에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Q라고 한다.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기출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인 직선이 되게 잘 나온다니까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란 이야기고. 자, x 플러스 1이니까 0,0을 지날 거예요. 원래 1,0이었는데 얘를 가지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긴 거니까 이렇게 지금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쓱 갑니다. 쓱 내려가요. 내려가. 자, 이렇게 딱 되는 거고 여기에는 얘가 P고요. 이쪽에는 얘가 Q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Q의 X좌표를 XN이라고 하는데 XN PQ의 길이가 루트 2n이 되는데 루트 2n이 되는 이쪽의 X좌표를 X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돼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야,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딱 간단히 해야지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이 뭐냐면
45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되니? 45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n이고요. 얘도 n인 거야, 결국은.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라. 분명히 내가 좌표 해석을 하라 그랬거든. 좌표? 대입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다 그랬거든. 그럼 딴 건 모르겠는데 이쪽에 y 값은 무조건 n이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돼요? 그럼 얘가 n이 되는 x 값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n이 되는 거. 얼스 휘감아 돌리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지? 아마 생각날 거야, 이거는. 자, 그럼 얘는 2의 n승이 뭐다? x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뭐다? 이쪽은 2의 n승 마이너스 1이겠지. 돼요? 그럼 여기 x 값이 뭐다? 이쪽은 2의 n승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끝났어. 그럼 x n이라는 건 뭐다? 그냥 다 더해. 2의 n승 빼기 1 플러스 n. 1부터 5까지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는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기본적인 어떤 내용에다가 집어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센에 있는 거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는데 되게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모르는 것만 아는 것만 하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해야 실력이 느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247번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좌표가 나왔을 때 그래프와 좌표가 나오면 대입을 하는 게 약간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50번은 아마 풀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미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얘는 아마 본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좀 잘하면 얘는 어쨌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쉽게 풀 수 있거든, 대칭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251번은 좀 약간 식정리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이제 방구등식은 다음 달에 한 대로 했어요. 다음 달에 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삼각함수 있죠. 삼각함수 그걸 봅시다. 삼각함수.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친구와 삼각함수는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기본적으로 문과든 이과든 되게 쉽다고 하는 친구들은 제대로 배운 거예요. 꼭 나한테 배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삼각함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좀 부합되게 좀 하면,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물론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거 빼고 일반적으로 삼각함수는 그렇게까지 막 진짜 막 되게 망측하고 이상하고 그러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알아요. 중학교 때 삼각비가 중2 때 나오나요? 중3 때 나와요? 아, 그죠. 다행이네. 뭔가 중2로 빠진 게 있었는데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러면 중3 때 삼각비 잘했어요? 그치? 중3 때 기억이 안 나잖아, 그죠? 중3은 안 되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중3 때 우리가 원래 하고 넘어왔어야 되는 삼각비까지 같이 한번 좀 해봅시다. 그렇게 하려고. 9시 넘었네? 이런. 좀만 하자. 좀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이제 쭉 할게요. 너무 열심히 했어, 이거. 너무 열심히 설명했어. 이거만 오늘 해가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 중학교 때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 삼각비야. 삼각. 아마 내가 이거 물어보면 모를걸요? 삼각비 뭔지 알아요? 알고 싶지 않지, 그치? 자, 삼각비 뭔지 알아요?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오죠, 그죠? 저 얼굴 길쭉한 게 짜증나게, 그죠? 자, 삼각비가 이거야.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얘는 직각 트라이앵글들,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비야. 두 변의 길이. 요게 삼각비야. 별거 없어요. 그냥 요게 삼각비거든. 이건 아마 이 프린트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해요. 직각삼각형이 존재해. 자, 그래서 여기 각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쪽을 만약에 내가 A, B, C라고 하면, 얘는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란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 아직도 나는 잘 모르고 왜 이게 교과서 나왔을까라는 거에서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렇대 뭐 그렇다는데 어떻게 약속인데 뭐 네 이름이 그런데 뭐 그런 느낌이니까 C분의 B인 건 알겠어. 그다음에 코사인은 C분의 A인 건 알겠고 탄젠트는 또 탄젠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A분의 B래. 뭐 밑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뭐 이딴 것들 뭐 해가지고 쓱 쓴단 말이야. 나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한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내 그냥 방법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좀 유치해 그냥.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외우시란 이야기야. 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각도랑 빗변을 기준으로 각을 싹 피하면 사인이야.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냥 비웃으세요. 자, 각을 싹 피하면 사인이야. 그리고 각을 끼고 돌면 코사인이에요. 잘못했어요. 살려줘. 야, 고등학생이 한 거잖아. 니네랑 똑같은 나이 때 한 거야. 자, 이게 몇 년 전이냐 그게. 자, 한 20년 전에 만든 거야. 끼고 돌면 코사인이야. 근데 또 탄젠트는 만들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이 이러면서 그죠? 그냥 밑변분의 높이라고 하고요. 그게 탄젠트고, 근데 밑변은 각도가 있는 게 밑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봐봐. 그럼 이러면 내가 괜히 의미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의미를 만들었냐면 자, 각도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닐 수 있잖아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 쪽은 여기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S를 뭐 이렇게 그릴 수 없잖아. 팔 아프잖아. 그러니까 각도랑 빗변 기준으로 각을 싹 피하면 사인이라는 얘기. 각을 피한다. 싹 피한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여기서는 뭐냐면 A분의 B가 된다는 얘기죠. 약속인 거야 그냥. 그 다음에 각을 끼고 돌면 코사인.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는 건 뭐냐면은 A분의 C가 된다는 얘기죠. 탄젠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쪽은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각이 있는 쪽이 밑변이니까 얘가 밑변. 그래서 C분의 B다라고 쓴다는 얘기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걸 만든 이유는 또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그 문과든 이과든 중요한 건 얘를 길이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길이를 못 나타내면 그냥 이러면 안 되겠다. 고등학교 포기하라고 그럴 뻔했어. 그럼 안 되고 자 알아야 돼. 그냥 알면 돼. 알면 되는데 한마디로 야, 얘를 이렇게 올려. A 제발 이렇게 올려줘요. A 올려달라니까 C 이렇게 되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거 있잖아. B라고 하는 걸 빗변하고요 각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빗변을 그냥 쓰고요 얘가 각을 싹 피하니까 사인 세타라고 쓰세요. 돼요? 그럼 야 우리 응용의 천재잖아 오늘부터. 자 봐봐. 각도 있고 빗변 있는데 얘는 보니까 각을 끼고 도네? 라는 이야기야. 돼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했죠? 얘는 A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되니? 그쵸? 자 그 다음 탄젠트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쪽은 이 B라고 하는 건 뭐냐면 C 쓰고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어. 이쪽이 세타예요. 그럼 이렇게 직각이 있고 여기가 만약에 A야. 그럼 이쪽은 각을 끼고 돌기 때문에 A 쓰고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각을 싹 피하고 있기 때문에 A 쓰고 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세타 밑변이 있다. 직각이다. A 탄젠트 세타. 더 하고 싶은데 제발 이 세 개는 알아주세요. 제발. 이건 무조건 아셔야 돼요. 얘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분명히 아마 이게 나왔을걸? 내가 중3까지는 내가 가르쳐가지고 알아요. 처음에 중3을 가르쳤거든? 그때 이거 피타고라스를 가르쳤어. 그래서 4분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반지름 1인고 원을 4등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찍 하고 하나 이렇게 그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딱 돼요. 이만큼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쪽이 1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지게 많이 내려. 그러니까 오지게 직각삼각형이 많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을 찾는 거를 연습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뭔가를 해석할 때 수선의 발을 이렇게 축에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그 어떤 관찰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럼 얘는 당연히 뭐냐면 코사인 세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쪽은 사인 세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돼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 있잖아. 삼각비 할 때는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이고 여기 있는 높이가 사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을 거야. 사인 세타가 있고요. 코사인 세타가 있고요. 탄젠트 세타가 있다고 쳤을 때 탄젠트는 이거야. 그러니까 탄젠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밑변분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밑변이 1일 때 그때 높이를 가지고 이만큼의 길이를 탄젠트 세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45도가 되는 그 순간, 자, 이렇게 이게 45도가 되겠죠? 그 순간 얘가 이미 1이야.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 오지게 커져요. 탄젠트는. 쫙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을 가지고 탄젠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순간 여기도 쭉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 그리고 애초에 이러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0도는 없다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다음 좀 쉬었다가 바로 그 상관함수 할게요. 자, 보면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됐을 때 코사인의 밑변이란 말이야. 밑변의 길이가 처음 0도 바닥을 가고 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점점점 각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점점 짧아져 이렇게. 그래서 0도가 있고요, 30도가 있고요, 그다음 45도가 있고요, 그다음 60도가 있고, 그다음 90도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코사인은 처음에 1에서 시작해서 점점 줄어서 마지막은 0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사인은 처음에 바닥이잖아요. 바닥 여기서 있다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마지막 1이 되는 거죠. 0은 1이 되는 거죠. 정확히 반대예요. 그렇게. 그리고 탄젠트는 이게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2고, 그러니까 루트 1, 루트 2, 루트 3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 루트 4니까.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이거 내가 좀 외워 얘들아. 그 진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얘들 안 외우더라고. 그려서 하더라고요. 매번 그림 좀 귀찮지 않겠니? 그죠? 제발 외워주세요. 매번 그 친구 얘를 좀 미안한데 그 일주일 전에 보내고서 몰랐다는 애 있잖아. 얘가 이거 이렇게 했어요. 내가 제발 외우라고 막 제발 고객님 외워주세요 사정사정 해가지고 겨우 외웠거든요. 2주일쯤 전에. 이제 드디어 좀 외웠대. 농담일 것 같지만 진짜예요. 하여튼간 외우세요 좀 제발. 이거고 정확하게 봤을 때 이쪽은 뭐냐면 그냥 얘는 그대로 거꾸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처음에 미안해 또 더러운데 코가 꽉 차 있다가 코가 사라져. 이렇게 푸는 거 있잖아. 미안해. 그렇게. 그러니까 코사인이 약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0이고 여기 90도일 때. 그러니까 코가 쭉 사라지는 거예요. 사인은 점점 쌓여서 1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탄젠트는 뭐냐면 3분의 루트 3이고 이쪽은 30도는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높이기 때문에 처음 0일 때는 0부터 시작을 해요. 이쪽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3분의 루트 3부터 시작하고 1이 되고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좀 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길이로서 나타낼 수 있어요. 삼각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다까지가 삼각기의 최소한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건 이거죠. 삼각비는 한계가 있어. 직각까지밖에 못 알아내기 때문에 직각이 넘어가는 순간 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삼각함수를 배운다라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좀 이따가 이거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좀 쉬었다 갑시다.